땡윤입니다. 땡윤이 대체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맹윤, 찐윤, 머륜, 비윤, 반윤, 윤 체포 놓고 분화하는 여당입니다. 네, 지금 여당이 단순히 뭐 친윤, 반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맹윤, 찐윤, 머륜, 비윤, 반윤, 맹렬한 친윤, 진짜 친윤, 멀어진 친윤, 비윤이 아닌 반윤, 반대한 이 비윤보다 더 멀리 있는 거죠. 반대하는 윤. 네,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이 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이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 관저 앞에 간 이 의원들을 두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분화하는 여당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대체 이렇게 뭐 맹윤, 찐윤, 뭐 머리윤, 비윤 어떻게 누가 있는데 중앙일보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를 좀 볼까요? 맹윤, 맹렬한 친윤, 김민전, 윤상현 두 사람은 맹윤이다. 그리고 찐윤의 기준은 지난 4일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찐윤이다. 강승규, 구자근, 박성민, 이인선, 이철규, 임종득, 조배숙, 조지현까지. 그럼 찐윤은 아니지만 친윤도 있습니다. 예. 이 친윤은 방금 저희가 영상으로 본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친윤. 강명구, 강민구, 김기현, 김은혜, 김정재, 엄태영, 유상범, 이상휘, 장동혁, 정점식. 네. 그리고 멀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관망파, 비윤, 중진, 김도읍, 김성원, 김영동, 송석준, 신상범, 안상훈, 윤영석, 정현욱, 주호영, 한기호. 네. 반윤. 이게 명확하게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분류,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 앞에 붙는 뭐 찐윤, 친윤, 멀윤 네. 이렇게 저 이름 앞에 붙는 일종의 접두사들은 일종의 동질화 내지는 차별화 아니면 정체성을 드러내는 약간의 기준 같은 게 되는 게 맞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다양성 내홍을 겪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건 아니다. 네. 제 대통령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다 인식하는데 계엄 이후에 올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해석들이 제각각인 거죠. 이대로 물론 이제 강성 지지층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우리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난 2017년에 탄핵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단호해줬을 때 실제로 우리만 형해화되고 우리만 신기루가 되는 거지 오히려 저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륙하는 활주로 속도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조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또 현실론자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렇게 말하자면은 동질화 내지는 차별화의 접두어들이 붙는 건데 저는 어쨌든 저게 대통령의 헌재 심리 출석을 기점으로 저는 약간 정리가 될 거로 봐요. 아하. 그 현재 심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당이 다시 어떤 재편하는 과정을 겪을 거기 때문에 지금 막 관저 앞에 정치를 놓고 관저 앞에 대치를 놓고 분화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명단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파가 나눠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분파는 결국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던 만큼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보고 바뀔 수 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같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저마다 좀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표를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맹윤이라고 되죠. 맹렬한 친윤. 네. 이 맹렬한 친윤 중에 윤상현 의원이 들어가 있죠.
윤 의원은 사실 이 지난 6일 관저 앞에서도 와서 즉 관저 안으로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기도 했었죠. 이 윤 의원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자칭 실용주의 비윤이라는 윤상현 대통령 끝까지 지킬 것 호위무사 변신 왜?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요즘 내고 있습니다. 이 탄핵하면 안 되고 체포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같이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인물인데 왜 호위무사로 변신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세간에 뭐 지적이 있는데 왜 친윤으로 변신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나도 계엄 선포됐을 때 당황했고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윤상현 의원 호위무사 왜라는 아까 중앙일보의 제목에 대한 답이 된다고 보십니까? 나도 대권의 꿈이 있어 이거겠죠. 나도 정치하는데 지금 4선, 5선 뭐 할 만큼 했어. 나도 대권의 꿈이 있어 이거. 이제 인정을 받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지층을 누구로 두느냐? 극단적인 우익, 극보수 이들을 나의 지지층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합리적인 보수를 할 거냐? 이거에서 갈수록 오른쪽을 선택한 거다. 여러 가지 이유 다른 것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최근에는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타게 돼버렸잖아요. 명태균의 이 증언에서. 이를테면 재보궐선거에 공관위원장을 당시에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이 몇 번의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가운데 길목에서 김영선 공천 주는 거 등등의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검찰이든 뭐 어디서든 수사를 하게 될 경우는 윤상현이 분명히 한 배를 타게 된 거. 이런 것도 본인이 갑작스레 우클릭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네. 계기가 아닐까. 언제까지 계속 손살에 치고 거짓말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아까 그 찐윤, 멀윤 어쩌고 저쩌고 네. 하는 거에 보통 친윤과 반윤은 이번 계엄 사태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건 뭐 뜻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공천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거나 그다음에 반대는 친한동훈이거나 또는 소신에 의해서 네. 중요한 건 멀윤, 그러니까 네. 멀어지는 세력과 그다음에 맹렬히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지금 윤상현이나 김민전 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가 설 땅을 점점 더 좁히는 게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윤, 반윤이 아니라 멀윤과 뭐 맹윤이 등장하는 게 다소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조금 해석이 이제 덧붙인다면 네. 저는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런 극적인 행보 변신이 네. 저는 당권을 노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19년에 황교안 모델을 저는 지금 연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탄핵되고 나서 네. 당이 재편될 때 당시 이제 뭐 김진태, 오세훈, 뭐 황교안 다 출마했었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 예상을 다 뒤엎고 된 것은 네. 강성 지지층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모델을 따라서 이후 혹시 대권도 뭐 꿈꿔볼 수 있겠지만 네. 그 이후를 본 당권을 본 스텝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분석합니다. 당권을 염두에 둔 윤상현 의원의 변신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목받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의 수모당하고도 윤체포 막은 두 사람. 왜? 이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대체 누구냐? 윤 대통령한테 수모를 당했다. 사진이 있죠.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무슨 수모를 당했다라는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뭐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결단은 어느 정도 시기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의원님이 친윤계 혹은 중진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무슨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예. 반윤계 지지든 예.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다 표든 얻어야죠, 그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예. 아하. 저는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음.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윤심팔이 하지 말라 막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윤심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심만 팔아왔지. 뭐 만찬을 해동한 것이 관저에서 2번 있었다 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서 어떻게 당의 지도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대통령. 네, 사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하려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를 했죠.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를 하다가 나중에 비대위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이 수모 아닌 수모를 뭐 당했다라고 지금 이 조선일보는 제목을 좀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최수영 위원님,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수모라면 수모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냐. 이유가 뭘까요? 저는 딱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네. 번째, 이 2분이 뭡니까? 판사 출신이에요. 둘 다 판사 출신이라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 뭡니까? 적법 절차, 4글자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어. 계엄령 선포라는 불법을 저질러서 내란죄 혐의로 우리가 탄핵할 거야라고 했는데 네. 불법을 응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법하게 응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을 응징한다고 모든 불법적인 것을 저는 소지가 있는 걸 자행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내란죄 수사권에는 공수처가 공조본을 이끈다든가. 자, 공조수사본부라는 이 기구라는 게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이게 법내기구입니까? 법외기구예요. 이게 어느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영장 발부가 물론 영장 제일주의니까 정당하다고 봐야지만 네. 그 안에서 뺀 110조와 111조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판사가 했다는 또 지적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판사 출신 2분은 모든 것은 적법해야 한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진이잖아요, 2분 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하자면은 대통령을 지키려는 모습에 그나마 이제 중진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당의 탕평과 화합이라는 지금 당이 잘못하면 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메시지,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와 법률적 메시지 2가지가 다 포함된 2사람의 관저와 모습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판사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둘 다 중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장이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데 공동적인 의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중진으로서 당이 화합해야 되는 측면에서 앞에 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주셨어요. 네.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사실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일인 거겠죠. 그런데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말고 이 사람도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냐? 아까 그 표 같이 볼까요? 전체 표. 땡윤에 분류되는 요 표에서 찐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정권 초반부터 친윤으로 분류가 됐었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친윤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철규 국수본부장의 윤체포 책임 면할 수 있겠나. 네. 이철규 의원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었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의 오해를 받지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수사에 임해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습니다. 공수처나 국수본의 수사가 수사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를 아주 빨리 진행하려 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다는 저희들의 지적에 대해서 국수본은 데드라인이 없다. 앞으로 절차와 시기 등을 따져서 만약 수사권이 이첩되면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행안 의원들과 함께 이철규 의원도 경찰 출신이죠. 같이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아까 기사 제목에 나와 있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면 이거 책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부장 임기 언제까지냐. 화려하게 수사 마무리해서 빚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이철규 의원의 이런 얘기가 경찰 입장에선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판적이고 조롱하듯이 얘기하자면 이철규 의원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저런 생각으로 혹시 경찰 일을 했나? 나중에 빚 벌려고 어떤 수사를 맡았거나 아니면 사안을 처리를 했거나 나중에 임기 마무리하고 나서 뭐 화려하게 그런 식의 저의를 담고 만약에 한 얘기라면 그건 후배를 모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게 정파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좌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불행 중에 불행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이나 아니면 국가수사본부나 또는 뭐 검찰이나 뭐 집권당에 유리하게 뭔가 행보를 취하면 그건 잘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항의 방문을 했으면 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수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질타. 그러면서 당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나중에 잘 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질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갈수록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보수층의 토양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를 더 가속한다. 그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더 불을 지르고 있는 것 같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이를테면 이번에 비상계엄 잘못됐다. 그런데 탄핵은 아니야. 라는 식의 논리적인 상충.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비상계엄, 탄핵 좋아. 윤석열 대통령 자격 없어. 그러나 그 다음에 보니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제일 근접해 있는데 대권에 거기는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적인 건너뛰임 이런 것들이 갈수록 보수의 세력 내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층의 토양을 설당을 좁히는 거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인데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후배 경찰들한테 다소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 아니겠느냐, 모욕적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좀 같이 하셨어요. 아까 표로 좀 다시 가보죠. 이철규 의원의 경우는 찐윤이죠. 진짜 친윤이다. 라고 해서 찐윤에 들어갔었는데 친윤입니다. 친윤에 누가 있나 쭉 봤는데 친윤에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냐? 장동혁 의원입니다. 이 지금 친윤의 기준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지난 6일에 왔었던 게 기준으로 지금 친윤을 구분했다라고 중앙일보 밝히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장동혁 의원 지난 6일 관저 앞에 간 이 44명의 의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거 최수영 위원님. 네. 장동혁 의원은 사실 언뜻 생각할 때 머륜 아니면 반윤 쪽에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윤으로 또 구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의아했던 그 점 중에 하나가 장동혁 의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장동혁 의원은 알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네. 실제로 또 최고위원회 동반 러닝메이트로 해서 수석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말하자면은 좀 의아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갈라서는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감정적 상처를 좀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금의 다른 어떤 셈법을 가지고 네. 격에 쓴다는 건 저도 자인의 선택이긴 한데 그런데 저기에 가려면 최소한 저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지금 윤상현 의원도 내가 이렇게 갑자기 스탠스를 변한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소한 한동훈 체제에서의 수석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의 사무총장이었다면 이러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사진 한 장 덜렁 찍는 모습은 오히려 당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좀 부정적일 수 있어서 저는 장동혁 의원이
저기에 섰을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소신 가지고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면 제가 말씀대로 그 적법 절차 때문에 섰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한번 밝히는 게 네. 조금 그 당의 앞으로 중도 확장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명 의원이 아마 조만간 입장을 어딘가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